자, 이제 도함수 활용 첫 번째 나와 있는 접선의 방정식과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접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직선을 얘기하게 되지.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m이고 예를 들어 만약에 x1, y1을 지나는 직선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아, 나는 기울기가 m인데 자, 이 점을 지나죠? 그럼 x 빼기 x1에 더하기 y1이라고 하는 고1 때 배웠던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미분한 놈에 x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y좌표가 아니야. 미분한 것에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정말 단순한 예를 들자면 야,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이 있었지?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점이 있었었냐면 예를 들어 2,4라는 점이 있지? 뭐 3,6으로 갈까? 뭐 그게 그건데? 2,4 여기서 치자고. 그럼 예를 들어 이 함수를 미분해. 그럼 도함수가 y 프라임 뭐니까 2x죠? 그래서 나 뭐 대입해야? x좌표를 대입해야. x좌표를 대입해야. 성민아 집중해야 돼. x좌표를 대입하면 얼마죠? 4죠, 4. 걔를 우리가 기호로 f'2라 하거든? 미분한 것에 2 대입한 거. 자,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다?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 미분한 것에 x좌표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미분 활용해서 쓰는 미분의 의미는 다야. 이것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푼다고. 미분하고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럼 뒤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래서 우리가 x좌표 알아? y좌표는 f 얘기했지? 그리고 미분하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돼서 이게 이제 접선 방정식 기본 형태고, 근데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1번 동그라미,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3번 동그라미 3개 있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이차함수 같은 걸로 간단히 예를 들어볼 테니까 뭐 옆에다 적어두는 것도 그 옆에 왼쪽에 공간이 비잖아. 왼쪽에 그 아예 페이지 다른 쪽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1번의 얘야. 야,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에 더하기 x라는 함수 안에 1,2란 점이 있어.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점을 아니까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x 더하기 1이고, 그래서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성민아 집중해줘. 뒤에 숨지 말고. 그래서 x좌표 대입해주면 미분한 것에 자, f'1이 3이 되고 아, 기울기 3이구나. 그러니까 의미가 나 함수야. 이 안에 1,2란 점이 있었어. 그럼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데 기울기가 3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아, 나는 기울기가 3인데 1,2를 지나죠 라고 이렇게 접선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3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인 거고, 그럼 두 번째, 야,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게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야, 이번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함수가 있었어? 근데 이번엔 궁금한 게 뭐냐면 야, 여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3이래. 아니 그래, 기울기가 5래. 이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5인 접선을 구해라. 그럼 이 점 좌표를 모르는 거야. 기울기는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느냐? 미분해 y 프라임 2x 빼기 3.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함수 기울기의 함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가 5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넘기면 8 나누면 4. 아, 이 점의 x좌표가 4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y좌표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한다?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서 자, 미분하지 않은 것에 집어넣어줘야 y좌표 16 빼기 12 4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기울기가 5인데 4,4를 지나는구나. 자,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돼. 자, 세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볼게. 세 번째 유형. 자,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좀 계산이 좀 더럽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볼게. 자, 뭐 이 함수 그대로 써볼까? 이 2차 함수가 있었다. 근데 이 2차 함수 바깥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2,5란 점이 있어서 2,5라는 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2개 나올 수 있어.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고
3차 함수는 3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뭐 4차 함수는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한 이 바깥쪽 여기서 집어넣으면 접선 2개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가 주어지고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 야, 내가 여기서 접선을 긁 건데 앞에 있었던 문제하고 다른 건 바로 뭐냐면 기울기도 모르고 요 점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x좌표 몰라? t. 그리고 y좌표 몰라? 집어넣어. t제곱 더하기 t. 그래서 기울기도 구해.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냐? 2t 더하기 1이 돼.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얘만을 가지고 접선식을 세워주는 거야. 성민아 자리 좀 옆으로 옮길래? 아 그래? 네 얼굴이 계속 안 보여서. 아 내가 네 얼굴이 안 보여도 너는 이 글씨가 보일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얘만을 가지고 접선식을 세워주는 거야. 자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요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함수의 임의의 점 x좌표 t면 y좌표하고 기울기는 모두 t에 의존하거든. x좌표가 뭐냐에 따라 y좌표도 달라지고 기울기도 달라지니까 요 정보만을 가지고 접선식을 세워주는 거야. 아 나는 기울기가 2t 더하기 1인데 얘, 얘를 지난다. 그래서 x 빼기 t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까지.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식 썼어 안 썼어? 2,5 안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운 이 노란색 직선식은 여기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인 거야. 임의의 접선. t 대신에 1 넣으면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인 거고 t 대신에 5 넣으면 x좌표가 5인 점의 접선이고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좌표가 0인 점의 접선이고 임의의 접선. 근데 그 안에 누구 있다? 2,5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해결해 줘야 돼. 쉽게 말해 2,5에서 그은 접점의 좌표를 니네가 이 방정식을 품으로써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5. 그러니까 나 이거 항상 이거 전제가 실수라더라고. 4t에 빼기 2t 제곱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제곱에 더하기 t 사라지고 t제곱에 빼기 4t에 플러스 3은 0이 돼서 1, 3에 빼기 그럼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t가 1이거나 두 번째 t가 3이거나. 자 t가 1이란 얘기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고 기울기가 3이 된다는 얘기고 t값이 3이란 얘기는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9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7이 된다는 얘기고 다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3인데 1,2를 지나요. 나는 기울기가 7인데 3,9를 지나요. 자 이렇게 접선 두 개를 세워주시면 된다. 밖에서 그럼 접선이 보통 두 개 나오거든. 이 함수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정리를 좀 해. 자 1번, 2번 유형은 사실은 뭐 정리할 것도 없는데 3번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점이 그래프에 속해 있는 점인지 아니면 외부의 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풀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 보다 보면은 실수로 좀 긴장을 해서 이게 외부의 점인데도 불구하고 포함된 점인 것처럼 포함된 점인데 외부의 점인 것처럼 푸는 경우가 사실 많이 나와요. 주변에 보면 많이 실수를 하고 에이 설마 그런 걸 실수하겠어 하는데 진짜야. 작년에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어. 지금 아마 옆에 교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인가? 오늘 옆에 그래. 이과 친구니까 없을 텐데. 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잘 들어오니까 일단 인지해야 돼. 곡선 밖에 사는 건 더 어렵고 뭔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을 쓰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뭐 개념 정리만 하고 좀 쉬어야겠다 야. 자 다음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는 경우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 풀이는 쭉 할게. 그러면 개념 설명은 지금 다 하고 일단은 문제 풀이 위주로 설명을 할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야 만약에 너랑 나랑 이렇게 그림이 만나면 이건 접하는 거냐? 얘는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임의의 점인 x좌표에서 너하고 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은 거 이게 우리가 만난다는 뜻인 거야. 이건 그냥 만난다. 그럼 접하는 거 뭐냐? 이 그림 봐봐. 자, 나 그림 이렇게 그려지고 너의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 너랑 나랑 함수값도 같은데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으면 우리는 뭐 한다?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f라 하고
이 함수를 G라 하면 뭐 X를 A라 해도 되고 T라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T라 한다. 그럼 어떻게 해? 너랑 나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한 것도 같다. 이거 마치 느낌 미분간이랑 되게 비슷하지? 우리 왜 전 단원에서 X가 3보다 클 때 그 X가 3보다 작을 때 왜 함수식이 이렇게 딱 주어지고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왜 3 대입한 거 같고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한 거 같고 이러잖아. 그거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설명하지 않을게. 자,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 너랑 나랑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접선의 기울기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미적분 2까지 가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게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 자, 이제 두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라는 얘기를 설명할 텐데 개인적으로 평균값 정리가 좀 더 중요해. 일단 평균값 정리의 의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야, 네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이런 거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여기 봐봐. 내가 함수에 A하고 B를 집어넣는데 함수값이 서로 달라서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니게끔 얘 세팅이 돼 있어.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최소 하나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야같이 새끼들. 자,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반드시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2차 함수가 있었어. 내가 두 가지 x를 대입했더니 그 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얘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원래 평균값 정리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평균값 정리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데 사용을 해. 이거 아마 우리 뭐 기출문제나 문제 풀다 보면 니네가 아마 이 표현을 되게 많이 들을 거야. 평균값 정리가 고등학교 내신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복잡하게 생긴 평균 변화율의 형태를 간단한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야. C는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서술형 자주 나온다. C는 반드시 그 A하고 B는 없어. 사이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야.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데 많이 사용을 해.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놓고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자, 뒤에 있는 그럼 롤의 정리 뭐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자고. 롤의 정리는 사실은 평균값 정리에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야.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야. 볼까? 야, 함수에 이번엔 A하고 B를 집어넣었어. 근데 함수값이 똑같아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 하면 시험에는 평균값 정리가 많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평균값 정리가 더 중요하다. 존재성의 여부를 물어보는 게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 뭐 있었어? 사이값 정리라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제 미투 가고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존재성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 또 고급 과정에서 존재성을 물어보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아까 옛날에 했던 사이값 정리,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사이값 정리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어떤 평균 변화가 미분계수가 나오는 형태에서 존재하냐 여부를 물어보는 건 평균값 정리를 보통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돼. 잠깐 쉴게요. 자, 예제 1번부터 이제 대표 예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주길 바래. 첫 번째. 자, 선생님, 이 함수가 있었다?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바로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럼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해야지만 기울기 나오는 거야? 그럼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냐면 3x 제곱에 더하기 2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좌표를 대입해야 기울기가 나오고, 그럼 기울기가 5거든.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5인데 1,2를 지나니까 x-1에 더하기 2 해주시고, 자, 5x 빼기 3y 이렇게 대주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x 절편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y 대신 0 집어넣어주면 5분의 3,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지? 넘어갈게. 이렇게 쭉 필요한 거 들으면서 정리 좀 해. 다음 문제 본다. 자, 1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 문제에 주어진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미지수를 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미분 활용은 항상 그림을 좀 그리면서 시작을 해.
간다. 야, 내가 함수야. 근데 이 안에 1,3이란 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더니 그 접선 식이 바로 y는 바로 보다 bx 더하기 c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기는 1,3이란 점은 곡선에 포함된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에 포함된 점이기도 하니까 둘 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1,3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3이 나왔어요.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2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니까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1,3 집어넣으면 3이 나왔습니다. 자, b 더하기 c가요. 근데 우리가 좀 뭔가를 까먹은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는 접선에서 중요한 뭐다? 미분한 것에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자 3x제곱 마이너스 2x의 더하기 a인데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b 나와야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빼기 아니 더하기 a인데 그것이 바로 b가 나와야 된다는 a하고 b하고 c에 관한 연립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a 구하고 넣고 b 구하고 c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접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일단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 알겠죠? 자, 지금 일단 뭐 왼쪽 오른쪽 중엔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필수제 2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 왼쪽은 문제 한번 볼까? 자, 이 곡선 위의 점. 이 위가 오버 개념이 아니야. 이 위의 개념이 아니라 온 개념이죠, 온. 자, 1,1을 집어넣어 보면 이 함수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에 포함된 1,1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집중해 줘야 돼. 자, 이 그래프 위에 1,1이란 점을 지나는 정말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1,1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이 되는 요 직선식을 이제 구해보고 싶은 거야. 옛날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렀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고. 그 점을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근데 당연히 기억날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두 개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1이라 했으니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해놓으면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거의 역수의 반대부가 되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정답이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미분하죠? y 프라임이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 거기다가 1 대입하면 2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1을 지른다 했으니까 x-1에 더하기를 정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법선 옛날에는 법선이라고 불렀는데 자 법선의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오른쪽 문제를 조금 니네가 이제 유의심히 봐야 돼. 뭐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뭐 솔직히 인형 문제인데 자 이번에 오른쪽 문제는 좀 표시해 두시고 시험에 잘 나와. 이게 풀 과정이 좀 길거든? 근데 이거 편법이 좀 있어. 근데 이 편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3차 함수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설명할 테니까 외우셔야 돼. 자 봐봐. 일단 이 문제를 천천히 원칙대로 해결을 하면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3,-1에서의 접선을 계산을 일단 우선 해주시고 그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 Q의 좌표를 계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내는 건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또 계산해 주시는 이게 지금 3단계에 거쳐서 사실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단계. 자, 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P라고 하는 3,-1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 접선과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까지 다시 구하겠다.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다시 한번 이 함수에 포함된 3,-1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해 주시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다시 구하겠다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미분한 거에 3을 대입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8이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주면 이거 얼마야? 27 빼기 36 마이너스 9에 더하기 8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내 그림 좀 잘못 그렸네.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 1.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접선이란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3,-1을 지나게 되는 자 요런 형태 그래프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 3분의 1 한 거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3이니까 이게 중요한 점보다 원래 함수하고 접선하고 연립하면 3을 중근으로 갖겠다? 3이 접점이니까. 다시 한번. 원래 함수 곡선이랑 네가 지금 방금 구한 접선이랑 연립하면 근의 개수가 2개인데 3이라는 중근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한 근을 갖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은 야 2단계 원래 함수식인 x 3승에 빼기 6x 제곱에 더하기 8x에 더하기 2라는 식하고 네가 지금 방금 구한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한번 연립을 해보자. 뭐 잘못됐어? 넘기면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9x는 0이 돼서 그럼 내가 얘를 x로 묶어주면 x 빼기 3 이렇게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 역시나 3을 중근으로 가는구나. 원래는 조리제법 해야 돼. 근데 중근을 간다는 걸 알고 조리제법하면 조리제법도 좀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아무튼 이 점의 좌표가 0이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럼 세 번째 뭘 해야 돼? 야 Q라는 점에 좌표를 조사해봤더니 x 좌표가 0이고 그 0을 집어넣으면 y좌표는 2고 그러면 F 프라임 0을 또 계산을 해주셔야겠네, 그죠? 자, 미분한 거에 0 대입했더니 그때 기울기는 8이 나오니까 끝났어. 아하, 나는 기울기가 8인데 0,2를 지나게 됩니다. 전개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8x 더하기 2. 이게 정석이야. 정리해 일단. 근데 이제 싹 지우고 선생님이 뭐 이 문제 하나 풀자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질. 내가 아마 설명하면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아마 떠오를 텐데 정리해 주시고 질지풀이가 여기서 많이 나와. 자, 정리를 뭐 잘 하면서 들은 것 같으니까 바로 지우고. 자, 일단 요거 0이 나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1번, 2번 과정 생략하고 바로 Q의 X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 이 그래프의 접선이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간단하게 옛날에는 그냥 알려주기만 했으니까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할게. 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 어떤 3차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다 사용할 얘기니까 쓸게. 이거 극대점이라 하고 극소점이라 하지. 근데 극소값이 만약에 0이어서 이 함수가 x축과 접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라 하면 최고 참계수 1이라 가정하잖아? 그럼 y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 빼기 a는 그냥 근 근데 b는 중근이니까 x-b의 제곱이다라고 이 함수식 세울 수 있고 나는 지금부터 뭐 구하려고 하냐면 이 점의 x좌표는 과연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한 거 능력하면 돼. 들어봐. 미분하면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적는다고 문제되진 않는데 적는 것보단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 앞에 거 미분하면 x 빼기 b의 제곱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내려온단 말이지. 이렇게 그지? 이게 내려가서 곱의 미분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x 빼기 b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x 빼기 b가 남고 뒤에는 뭐가 남냐? 2x 마이너스 2a가 남게 돼.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b란 점을 알아. 그럼 얘를 풀어야 이 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능력하면 b하고 a하고 넘어가면 b 더하기 2a가 남는데 남는 게 3x라 양변 3으로 나누면 이거거든. 자, 어때? 내분점 공식이 보이니? 1대2의 내분점? b하고 a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보여? 뭔 말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등분 하잖아? 얘하고 얘의 x좌표가 일치한다는 거야. x좌표가. 그리고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요 점. 요거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 변곡점이라 불러. 근데 용어는 쓰면 안 돼. 미적분 2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 좌표 있지? 요게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심이고 3차 함수의 센터가 되는 점이거든? 근데 요거 어떻게 구하느냐? 2번 미분한 거 능력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물론 미적분 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 왜 2번 미분하기 0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극대점과 극소점에서 각각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면 이 점은 또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이 되니까 그림이 사실 조금 좀 그러긴 한데 수만 내리잖아?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 길이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3차 함수의 극대점과 극소점에서의 접선을 긋게 되면 바로 이 점, 변곡점, 극소점, 이 점의 x좌표가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 기억나지?
오랜만에 봤어도. 근데 이것이 꼭 평행한 접선이 아니더라도 3차 함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접선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접선의 길이가 평행한 두 접선을 이렇게 그어도 요거 x좌표, 요 접점이야. 극소점이 아니라 접점이야. 이 점이야. 그리고 변곡점, 얘네들도 뭐 한다?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등차수열. 같은 원리로 증명할 수 있다고. 넘긴 거를 식으로 써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쉽게 푸냐면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8이잖아. 근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뭐냐면 6x 마이너스 12가 돼서 이 점의 x좌표가 2란 말이야. 변곡점이. 그럼 이 점에서 내가 평행한 접선을 걷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 3이고 얘들아. 아니 적을 시간 줄게. 잠깐 봐봐. 얘가 3이고 얘가 2면 이거 1이겠지. 그럼 당연히 0이겠지. 그지? 그럼 1번, 2번 과정 생략되고 바로 3번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 알아야 나중에 우리 최대 최소 할 때 쉽게 해. 알겠지? 이게 좀 걱정이 돼. 또 내가 쉽게 풀어주면 니네가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할까 봐. 원칙대로 아까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원술 아까처럼 해야 되는 거야. 정리해. 자, 이번에 오른쪽 문제. 나머지 문제들도 뭐죠? 사실 잉여스러워서 순수 풀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3차,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거 하고 이거의 길이 비율 대 막 이거 높이 비율 막 이런 것도 알려준 선생님이 있는데, 그럼 좀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오바야. 뭐 그것까지 다 돼요. 내가 볼 때는 요거 등차수열 되는 것만 니네가 이해해 주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많으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번에 오른쪽 문제. 아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지만 니네가 킬러 문제를 좀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라 라는 의도로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좀 개인 질문 위주로 좀 돌아가고 대표성을 띠는 문제들을 사실은 좀 설명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또 이렇게 연습 문제를 또 하니까 마풀에서 어려운 문제를 그냥 바로 과제를 내줄 거야.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거 우리 끝나고 이제 마풀 과제 나가면 문제가 어려워도 노력을 해서 고민이라도 해와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저게 저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나마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잉여스러운 문제는 이제 마풀에서 안 풀고 조금 난이도 있는 니네가 좀 이게 기억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한 문제들 위주로만 좀 정리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이번 중간고사를 경험해보니까 낫겠더라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또 쉬운 문제가 나왔어. 빨리 쉬운 문제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또 뒤에 이제 또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이제 풀 시간 주려면. 야, 봐봐. 이 함수에 접하는데 두 접선의 공통점을 보니까 둘 다 접선의 기울기가 8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이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8인 접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림 그려야 돼. 야, 3차 함수인데 너랑 나랑 서로 뭐 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그럼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일단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가 8인 접선을 만드는 접점의 좌표는 과연 무엇이냐? 점만 알면 기울기 아니까 게임 끝.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하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4.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 기울기 함수. 얘가 스스로 기울기야. 얘가 기울기라고.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근데 그 기울기가 8이 되고 싶다는 방정식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점에서 기울기가 8이 되나요? 라는 방정식 푸는 거지. 어떤 점에서 기울기가 8이 되나요? 지금부터 하는 건 바로 뭐다? 얘하고 얘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인 거야. 지금부터 하는 게. 넘기면 12, 나누면 4, 풀마 2. 첫 번째 x좌표가 2인 것도 나오고 두 번째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뿐만 아니라 x좌표랑 y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미분하지 않은 식에 집어넣어서 y좌표 계산해 주시면 돼. 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8 빼기 8이니까 y값 3이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y값 3이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함수까지 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는 기울기가 8인데 2,3을 지나고 너는 기울기 8인데 마이너스 2,3을 지나니? 그럼 x 더하기 2에
더하기 3이 되니 전개해 주셔서 y절편의 차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필수 3번을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니군. 제일 중요한 건 이건가? 도함수 기울기가 8이 되는 건 언젠가요? 이 방정식만 해결해 주시면 좌표 나오고 x좌표만으로는 힘드니까 y좌표까지 계산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바로 3번 문제였죠. 자,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가 접하기 한 조건. 함수값만 같으면 그건 마치 연속. 함수값만 같으면 우리는 그냥 만나는 것 뿐이야. 접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까지 같아줘야 돼.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 구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그래프 체크해주시고 그래서 얘랑 얘랑이 서로 접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려고 해. 그럼 일단 먼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죠. 선생님, 미분하면 2x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4를 지나게 된다는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해서 바로 그 접선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접하고 싶은 거야. 얘하고 접하고 싶은 거야.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고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x좌표가 t에서 접한다 가정하면 여기다 t를 대입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와 저기다 t를 대입한 t3승 더하기 at의 마이너스 2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이건 만나기 위한 조건이고 그 다음 미분해야 돼. 야, 근데 이거 넘기고 미분하지 마. 그냥 미분하는 거야. 넘기고 미분하는 거랑 그냥 미분하는 건 달라. 그냥 미분하는 거야. 왜냐면 원래 미분하고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미분해. 마이너스 4. 물론 미분하고 대입하는 건데 솔직히 그냥 t에 관한 식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3t 제곱에 더하기 a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t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a 소거할까 t 소거할까? 니네가 봐봐. a 소거하는 게 낫겠냐 t 소거하는 게 낫겠냐? 응? a 소거하는 게 낫겠어 t 소거하는 게 낫겠어? 뭐 소거하는 게 낫겠어? 준규야, 뭐 소거하는 게 낫겠어? 당연히 t를 소거해? a를 소거해? t를 소거해, a 소거해? 아, a가 적잖아. a가 지금 식에 하나씩밖에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밑에 식에 t 곱하고 빼면 a가 소거되죠. t값 구하고 집어넣어서 a값 구해주시면 돼. 자, 밑에 식에 t 곱하면 마이너스 4t에 3t 3승에 더하기 at라 얘에서 얘를 빼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는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t 3승에다가 얘에서 얘 빼면 사라지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t값은 얼마다? 1이라는 값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t 3승이 1이니까 t3승이 1이니까 t값 실수는 이제 1밖에 안 나오는 거지. 물론 t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a값은 돼서 만C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at에 대한 연립반응식 푼다 생각하면 돼. 자, 나중에 미적분 2가도 똑같으니까 모기 쳐다보지 말고 집중해. 자, 4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똑같아. 둘이 접하고 싶대. 똑같아. 직선과 곡선이 접하나 곡선과 곡선이 접하나 똑같아. 너랑 나랑 접한대. 근데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니 일단 t를 대입한 t3승 더하기 at와 t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야 해. 만나야 되니까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아야 돼. 너랑 나랑 접한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 함수값도 같아야 되지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아야 되니까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 또는 그냥 얘를 t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해줘도 되고. 그리고 미분하면 3t 제곱 더하기 a는 자 2t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식에 t 곱하고 빼면 a하고 t에 관한 연립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미적분처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니네가 수능 때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거야. 지금 듣는 내용들 모두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미적분원에 한정되는 거지만 지금부터 하는 건 미적분처에 다 나온다고 다시. 쉽게 말해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해. 만난다 하면. 나중에 이게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냥. 미적분투 하면. 야, 밑에 식에 t 곱하고 빼는 걸 암산 좀 해볼게. 아, 3차 방정식 나오네. 자,
자, 2t 3승에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라 t 대신에 1 넣으면 0 되고 그럼 t 빼기 1에 나머지 시 찾을 때 뭐 한다? 조리제법 이용하는데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판별식의 음수가 돼서 그냥 안 나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t값이 1이구나. 그래서 t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a값이 얼마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구나. 너라 a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우리는 언제?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4번의 오른쪽. 쭉 풀게. 쭉 풀고 신의견 줄게. 자, 뒤로 넘어가서 예제 5번 문제를 또 보면 우리가 사실 오늘 또 피자만 안 먹었어도 사실은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선택권을 주면 니네 당연히 피자를 먹었겠지. 자, 봐봐.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 이 점이 분명히 그래프 밖의 점이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왜냐면 이제 조사 2, 마이너스 2에서 걷대잖아. 어?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점이 분명히 외부의 점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은 거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야,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2,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접선을 빡 하고 근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아니 내가 x좌표를 알면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할 거고 기울기를 알면 방정식 풀어서 제표를 구할 텐데 이거는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오리무중이라 하나?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모든 정보들이 뭐에 의존하냐면 x좌표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점에 x좌표를 뭐라고? t라고. 그럼 y좌표는 미분하지 않은 것에 집어넣어서 t 3승 빼기 3t 더하기 4라고. 그리고 그때 기울기는 미분을 해서 3t 제곱에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갈게. 아, 너는 기울기가 더럽구나.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3이구나. 그리고 t, 이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x 빼기 t에다가 더하기 t 3승 빼기 3t 더하기 4. 자. 내가 세운 지금 이 식은 이 함수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이고 근데 그 안에 누구 있다? 2, 마이너스 있다. 그 파리 연인이라고 드라마 아니? 박신양 나오고 나왔던 드라마 혹시 알아? 미안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너무 옛날 얘기였나 봐. 어? 태양의 후예 이 정도 얘기해야지 니네가 알 텐데. 야 봐봐. 이 안에 2, 마이너스 2 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니네가 원하는 t값을 계산해 주셔야 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는 근데 내가 사실은 이거 암산 실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옛날부터 얘랑 곱하면 6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3승에다가 빼기 6에 더하기 3t에 그다음 더하기 t 3승에 빼기 3t에 더하기 4가 돼서 3t 사라지고 4하고 마육하고 얘 사라지니까 허라 하면 2t 3승에다가 허라 하면 마이너스 6t 제곱은 0이 돼서 t값은 0 또는 3이 나오네요. 자, 봐봐. t가 0이란 얘기는 x좌표가 0이 되고 y좌표는 4가 되고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고 자, t값이 3이란 얘기는 x값이 3이란 얘기고 자, 그때 y값이 27 빼기 9니까 18에 22란 얘기고 그때 기울기가 3 집어넣으면 27에 3 빼니까 24란 얘기고 와우 기울기가 무려 24. 그래서 첫 번째 접선식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0,4를 지나요. 나는 기울기가 무려 24인데 뭘 지나면 3,22를 지나요. 정리하세요.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접선식 두 개다. 다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뭐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접선 문제에서는 가장 더럽다. 자, 그걸 좀 약간 조심해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접선 문제는 거의 다고 이제 뒤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가 아까 왜 좀 재미나게 변형이 된다 했잖아. 그 문제까지는 딱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은 니네가 좀 보고 니네가 좀 선택해서 풀어. 앞에서도 풀지 말고 아 이게 예를 들어 5번 유형 같은 게 좀 어려운 거거든. 유형을 치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 다 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과제해. 순서상으로 보면 가자. 자, 6번 문제. 자, 0부터 2까지 롤의 정리. 그럼 나는 롤의 정리를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아 이거 0하고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구나. 롤의 정리는 이거거든. 어?
0하고 2하고 집어넣지도 않았지만 0하고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같겠구나라는 걸 이미 눈치를 챘고. 그럼 우리가 뭐야? 0과 2 사이에 자 경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0과 2 사이에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응? 야 0 넣으면 얼마야? 0이지. 2 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0하고 2하고 지금 함수값이 같아. 자, 롤의 정리 당선하게 다시 한번 그림 얘기하면 야야야야야 내가 0하고 2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0하고 2 사이에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확인할 건 바로 뭐냐면 야 미분한 거에 C 넣어서 0 됐는데 그 C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분하고 C는 어떻게 돼? 3C제곱에 자 미분하고 C는 마이너스 6C에 더하기 2는 0이니까 아이고 젠장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해공 써야 되잖아. 실제로 근해 공식 써가지고 0과 2 사이에 있는 건 찾아줘야 되거든. 낚이면 안 돼. 알지? 그 니네 이번에 근해 공식 왜 그거 있잖아 그거. 낚이면 안 돼. 근데 근해 공식 실제로 계산해서 집어넣어 봤더니 둘 다 0과 2 사이에 있더라고.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반드시 0과 2 사이에 있는 것만 선택해 주셔야 돼. 이것도 낚기 좋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의하면 안 된다고. 항상 0과 2 사이에. 자 그럼 평균값 정리 뭐냐? 자 오른쪽 문제 보니까 오케이 야 평균값 정리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분명히 1과 2에서의 함수값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린 뭘 찾아야 돼? C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야 C에서의 미분 개수가 2부터 1까지 평균 변형 같은 이거를 만족하는 식을 찾아야 된다고.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 자,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어야 돼. 물론 이 C값도 1과 2 사이에서만 찾아주셔야 돼. 자,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가는 점이 존재한다. 그걸 찾아달라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미분하고 C 대입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3C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1부터 2까지 평균 변화를 볼까? 어차피 부모는 1이고 2 집어넣으면은 4 근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걔는 빼면 5거든. 그럼 넘기고 나누면 C제곱이 얼마냐면 3분의 7 그럼 풀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얘를 만족하는 건 플러스만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C값은 얼마다? 루트 3분의 루트 7 뭐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21이다. 뭐 유리화까지는 해주는 게 맞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문제 하나만 남겨두고 있네요. 성민이는 그 수업 시간에 핸드폰 좀 어떻게 낼래? 네? 낼래? 나한테? 어떨래? 어떻게 할래? 그럴까요? 내면 너 인서울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내면 너 그냥 재수각. 재수각? 삼수각. 아니 왜 삼수까지 가요? 왜냐면 재수하면서 너는 핸드폰을 또 할 거거든. 자 보자. 선생님이 아까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20 보여? 답 2분의 1이야. 이거는 함수 식이 x의 3승이든 x의 제곱이든 x든 그냥 일반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면 무조건 다 이 문제 정답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유를 설명할 순 없어. 근데 뭐라고? 이건 딴 거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냥. 서술에 나왔어. 그럼 없어. 그냥 집어넣는 거야. 야 봐봐. a 더하기 h를 함수에 대입하면 왼쪽은 a 더하기 h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a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a의 3승 될 것이고 더하기 h 곱하기 그럼 여기 이제 뭐 해야 돼? 미분한 거에 a 더하기 세타 h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3 곱하기 a 더하기 세타 h의 전체 제곱 전개해. 그럼 a 3승 사라질걸? 막 h 3 사라질걸? 다 사라진 다음에 걔를 세타로 정리해서 극한 보내면 돼. 세타는 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이 식을. 세타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여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난 친절하니까. a의 3승 더하기 3a 제곱의 h 더하기 3a h 제곱의 더하기 h 3승이 자 a의 3승에 더하기 앞에 거의 제곱에 3h 곱하면 3a 제곱의 h고 얘랑 곱한 거에 2배에다가 얘까지 곱해주면 얼마냐면 더하기 6 빡세다. 세타 a h 제곱 더하기 이거 암산 시스템 어떡하지? 3 세타 제곱의 h 3승까지 오케이 전개한 거야. 그럼 여기는 H상이랑 A상 사라져.
3a 제곱 h랑 3a 제곱 h랑 사라지고 더 이상 사라진 게 없네. 야, 근데 궁금한 게 h로 양변을 두 번 나눠. 자, h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 h로 두 번 나눠주면 3a 더하기 h는 h로 두 번 나눠. 6세타 a. h로 두 번 나누면 뭐가 된다? 3세타 제곱의 h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다 h가 0을 향해 가는 극한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3a가 남고요. 사라지죠? 6a 세타가 남습니다. 사라집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거든. 대양변 3a로 나눠주면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참 신기해. 어떻게든 2분의 1이 나오거든. 자, 오른쪽 문제. 중요한 심화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심화 문제인데 처음 들을 때 잘 설명해서 들으면 잘 설명 들으면 심화 문제도 뭐 심화 문제가 사실 아니지. 자, 볼게. 사실 그냥 왼쪽 문제는 뭐다? 노가다. 그냥 노가다. 서술형 나오면 노가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식이 성립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이거의 정답을 구하시오. 물론 나중에 또 시험 임박하면 얍삽이 알려줄 텐데 지금은 정석대로 해. 야, 지금 네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을 보면은 함수값의 차이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가 fx 더하기 3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지금 현재 얼마? 4지 4. 그래서 밑에 x 더하기 3 빼기 x 빼기 1에 곱하기 4라고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구하고자 하는 게 함수값의 차이니까 분자에 써주신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 밑에 적어주고 다시 곱해주면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니네가 한 100번까지는 아니고 한 50번은 들을 것 같은데 평균값 정리라는 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지? 그 얘를 순간 변화율로 바꿀 수가 있다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c)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그 c는 반드시 누구 사이 있다? x 빼기 1과 x 더하기 3 사이 있다. 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변신. 병신 아니고 변신. 그냥 생각해봐, 얘들아. 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c도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네.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에 곱하기 4. 자,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를 게 없겠지. 자, 그래서 2 곱하기 4. 정답은 얼마다? 8이 정답이 된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평균값정이 뭐라고?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는 데 사용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 자, 여기까지가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단원이에요.